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 코로나19 관련한 보도 분석해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중국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 보도 행태 분석해봤는데 이번에는 또 이게 좀 안정될 것 같으니 경제적 손해 프레임을 조장하는 보도들이 많이 눈에 띈다고요? 네, 뭐 정리해보자면 뭐 이전까지는 뭐 무조건 막아라 막 이런 취지였다면 뭐 이번부터는 뭐 너무 심하게 막는 거 아니냐라는 네, 취지의 지금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뭐 그동안 뭐 정부가 너무 중국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뭐 국민 안전에 소홀했다라느니 통제가 제대로 안 돼서 좀 확산이 우려된다라느니 뭐 방역 능력을 제대로 이제 갖추지 못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해왔었는데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좀 분위기가 잦아드는 것 같이 흘러가자 이번에는 좀 경제가 심각하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예. 특히 이 정부의 방역 능력을 좀 앞서서 비판을 했던 한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불안에 떠는 나라는 뭐 중국 말고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뭐 아이고. 이렇게 사설에서 예. 비판을 하기도 했고 또 확진 환자가 지나갔다고 또 폐쇄하고 문을 닫는 식으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일련의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도의 흐름이 이제 서서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알파고 기자가는. 저는 사실 이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였지만 얼마 전에 2년 3년 전에는 메르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메르스는 중동병인데도 그 제일 많이 사람들 죽고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는 그 리스트를 보면 1부터 6, 7까지는 중동 나라들인데 2위는 한국이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한국에 진짜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이 지금 너무나 예민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예민한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라고 해야 되나 과잉적으로 이렇게 이 사태를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만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언론들이 이것을 지적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 아니라고 봐요.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게 신종이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과도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 그럼 그 다음에 언론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뭐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북돋을 수밖에 없다. 네. 정상훈 기자는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다만 좀 뭐랄까요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는 행태들을 보면은 글쎄요 이게 뭔가 좀 합리적으로 시간과 뭐 때에 맞춰 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아요. 뭐 일례로 좀 얘기를 들어서 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가 너무 허술하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밖에서 외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면서 예로 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 그 일본이 이 크루즈 선박을 아예 일본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서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심하게 막아야 한다라는 비판 그런 좀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뭐 지금 이후에는 뭐 이제 좀 과도하게 막는다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좀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좀 오히려 과거의 글들이 좀 이렇게 좀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쓰여진 거 아니냐 좀 이런 그 대중들의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백화점, 상점 일시 폐쇄에 대해서 유령 도시가 됐다. 경제 타격이 크다. 이렇게 좀 보도하기도 했다고 하고 솔직히 뭐 우한처럼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서울을 보고 뭐 유령 도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하지 않나 좀 자극적인 보도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방향이 어느 정도 맞긴 하지만 그 방향에서 너무나 강력한 바람을 풀고 있는 거죠. 이제는 좀 약간 조금 더 이 상황을 좀 약간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유령 도시라는 말이 너무 지나친 오버이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하여튼 이 정부의 조치, 전염병에 대한 조치라는 게 이 전염병이 워낙 좀 공포스러운 수준이다 보니까 좀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도 다만 이제 방역에 있어서는 약간 좀 과도하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좀 철저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보도들이 약간 좀 국민들의 공포를 오히려 부추기는 보도들이 좀 이어졌다가 이번에는 이제 정부의 조치가 과도해서 막 경제가 죽었다, 뭐 유령 도시가 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과연 이 언론에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이 전염병 사태라는 좀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재난의 상황에서 좀 언론의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라는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런 점에서 뭐 유령 도시다, 뭐 이렇게 좀 과도
과도하게 좀 프레이밍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좀 일종의 좀 한국 언론의 정파성이 좀 너무 과하게 발현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한편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공연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거든요. 근데 작은 소규모 그 공연도 취소돼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네. 근데 그것까지 취소돼야 되나? 라는 그 의구심이 국민 사회는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누군가가 목소리 내야 되는데 그 목소리 내는 과정에서 오버하면 안 되지만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걸 누가 이 소리를 내야 돼요. 진짜 이 정도로 해야 되나? 그래요. 그 언론이 나서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변화를 준다거나 바른 길을 뭐 안내할 수 있는 방향들은 좀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검증 없는 보도라든가 좀 자극적인 보도 이런 건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특히 이제 좀 이른바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 때부터 좀 지적이 되었던 뭐 이른바 이제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라든지 이 좀 근거 없는 보도들이 여전히 좀 속출하고 있는 것도 뭐 같은 형상인 것 같은데 뭐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인들이 마치 이제 공짜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온다 좀 이런 보도들이라든지 공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다고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자 뭐 우리나라로 온다라든지 뭐 혹은 중국인들이 별로 내는 돈은 없으면서 이 건강보험 혜택은 동일하게 받아간다라든지 이런 보도들이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댓글이 아니라 실제로 기사 형태로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뭐 여러 언론에서 뭐 KBS 비롯해서 뭐 진짜 많은 언론에서 팩트 체크를 했지만 근데 이 재난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질병이 돌 때 이 질병 관련된 사람들을 이 국가가 치료해 주는 것은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인 거고 이것은 뭐 어느 나라나 다 법으로 규정돼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과는 뭐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인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뭐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려고 한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요. 근데 이거는 뭐 명백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그 의료보험, 건강보험을 내고 있는 거고 오히려 지역가입자들은 뭐 소득 같은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가입자의 평균 납부 금액이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더 많은 거에 예전에 저도 그거 납부하고 있으니까 잘 알아요. 세게 때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근거가 좀 부족한 상태로 뭐 특정인에 대한 뭐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이런 보도는 해서는 안 되는데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재해 시기에는 이 정도로 가짜뉴스를 낸 사람은 진짜로 어디에다가 갇혀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나쁜 사람이니까 감옥에 가서 몇 년 동안 거기 갇혀져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나쁜 사람 아니다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가짜뉴스를 했다.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 받을 때까지 안 나가야 돼요. 지금 사람들 이것 때문에 건강이나 아니면 경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내는 거는 진짜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더 큰 문제는 언론사들이 혐오를 조장하거나 뭐 이런 기사를 쓰게 되면 아니면 이게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서 무언가가 생산이 되면 그 이후에 정치권이 이걸 다시 받아서 좀 확대해서 또 다른 생산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재생산하는 경우도 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어디요? 자유한국당의 이제 조경태 최고위원이 그 중국인들을 모두 이제 송환시키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뭐랄까요 좀 하여튼 이렇게 정치권이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그 공포나 혐오를 재생산하는 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건 진짜 좀 맹성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파오 기자, 중국 쪽의 상황도 좀 알아볼까 하는데 우한 실태를 고발한 시민 기자가 뭐 실종되는 일이 있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곤 있는데. 실종이 됐던 거 맞아요. 그럼 두 명이 있는데 황빈 씨하고 춘치오인가 춘 인대성이 그 한 명이 이미 홍콩 사태 때부터 좀 약간 조명을 받았던 인물이었어요. 그 홍콩 사태를 어떻게 진압했냐 중국이.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중국에서 금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우한 사태가 터지니까 우한에 갔어요. 가는데 그때 한 분 좀 약간 체포라고 해야 되나? 그 경찰들이 애를 억류시켰는데 며칠 이후에는 속방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13초 영상을 올렸어요. 우한이 이렇게 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이후로는 목소리가 없어졌어요 그 사람이. 아직도 확인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원래 우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병원들에 가서 일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두 명인데 중국 정부는 아직도 말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 어디에 갔는지. 그래서 국제 기구들이
아니 니네들이 뭐 재판할 수도 있다. 니네들 법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진 않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느냐. 가족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정도로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중국 정부를 좀 비판하고 있어. 국제기관 특히 엠네스티 쪽에서. 알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뭐 전염 관련된 감염증 관련한 보도들 상황에 대해서는 미디어 업계도 상당히 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도 했고 이번 주에도 좀 이런 그 코로나19 관련된 것들 좀 보도 행태들 살펴봤는데 이 감염병 관련한 보도들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최선일지 의견 듣겠습니다. 정상훈 기자. 뭐 일단 뭐 저번 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감염병 보도, 그러니까 전염병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한 좀 정부 발표, 공식적인 발표에 좀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뭐 그 이른바 이제 뭐 사실관계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어느 때보다 좀 더 당국에 확인을 하고 네. 또 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속도보다는 정확성에 맞춰서 보도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보도에 임하는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파오 기자는요? 선생님 저는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전염병이 생길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방심하면 안 되고 하나는 너무나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되고 걱정하면 안 된다. 예, 이 두 개의 감정 사이에 있는 그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언론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우리를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지식 있게끔 키워줘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이 병이 어떤 시기로 감염이 됐는지 그리고 이 병의 치료는 어떠는지 어디서 자꾸 우리한테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무슨 감정을 심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 왠지 잘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 두 분과 와치독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뉴스 다뤄야 됩니다. 14년 동안 그 CJB 청주방송에서 일을 하던 PD가 있었어요.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이 때문에 해고당해서 법적 다툼하던 가운데 지난 4일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 이재학 PD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들이 거의 없다고 해서 지금 이 와치독 시간에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상훈 기자. 네. 청주방송에서 14년 동안 이재학 PD가 프리랜서 PD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이재학 PD는 2004년에 청주방송에 입사를 했고 1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열흘 전이죠. 지난 4일에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 이재학 PD가 14년간 이 한 방송사에서 그 정규직 PD와 동일한 형태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아니었습니다. 프리랜서였는데. 네. 우리나라의 이제 비정규직법은 그 동일 회사에서 그 동일한 지위를 받고 2년 이상 일하면 이 정규직을 전환하는 것을 정신으로 하고 있어요. 예. 이재학 PD 같은 경우는 14년 동안 일을 했지만 비정규직 계약이라기보다 이제 프리랜서 계약,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사업자로서 뭐 사업 간의 계약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이렇게 비정규직법 정신을 좀 피해온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프리랜서여서 좀 임금 처우가 낮았다라고 하는데 좀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2018년 4월에 그 이재학 PD가 이 청주방송 그 관계자에게 인건비가 너무 적으니까 인상을 해달라라고 네.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뭐 그럴 수 있죠. 14년을 일했으니까. 근데 뭐 프리랜서가 사실 급여 올려달라는 얘기는 정말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후에 이재학 PD가 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당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부당해고라면서 2018년 8월에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재판이 쭉 이어오다가 지난 1월 22일 이재학 PD가 패소한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청주지법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오랫동안 AD로 일했고 근무 형태는 정규직과 달리 특정 시간 및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한 장소에 이제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건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PD가 나와 있는데 또 AD가 안 나올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판결이 좀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좀 실험비관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좀 그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재학 PD의 문제가 방송계뿐 아니라 좀 전체 노동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방송계 입장에서는 네. 글쎄요.
그 방송 쪽에서 이런 노동계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여러 가지 뭐 보도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 오던 바로 그런 회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를 해서 뭐 사회에 좀 부조리한 부분들을 알려오는 것이 또 언론이고 또 이 방송사의 역할이었는데 네. 뭐 CJB도 이 보도 기능이 있죠. 네,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사의 좀 이런 좀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잘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뭐 임금 올려달라, 그러니까 좀 계약을 좀 나은 계약을 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이제 해고로 화답을 하는 좀 웬만한 그 업체에서도 좀 하기 힘든 좀 그런 행태를 저질렀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 거고, 네. 굉장히 또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파고 기자. 네. 이 프리랜서 PD와 같이 이제 방송계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같은 것들이 외국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에서는 그 정규직들이 이제 노조를 통해서 자기네 목소리 내고 다음 데모하기도 하고 다음에는 뭐라고 파업하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이나 터키에서 이렇게 드라마들이 중간중간에 중단되기도 해요. 근데 한국과 외국의 차이점이 뭐냐면 오히려 외국에서는 프리랜서들의 그 좀 약간 일하는 환경이 네. 비교적으로 나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을 한 번만 잡아주면 진짜 돈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중간중간에 일이 끊겨도 생활이 가능하고 좋은데, 한국의 문제는 뭐냐면 이미 최근에 와서 이렇게 신미디어들도 나오다 보니까 방송적에 있는 예산이 너무 줄였고 거기서 제일 먼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비정규직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외국에서는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에 비해서 조금 더 일하는 환경이 낫거든요. 고 이작 PD 같은 경우에는 뭐 주당 임금이 상당히 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또 언론들이 이걸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네, 이거 사실 뭐 기사를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좀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그 사실 뭐랄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이 프리랜서 계약을 했던 사람이 뭐 계약을 그만둔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 과정에서 있었던 좀 여러 가지 좀 노동 탄압이나 인권 탄압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 재판 과정이 진행돼 오면서 그러니까 이재하 PD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청주방송 내에 이제 정규직 직원들이 네. 일종의 탄원서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 청주방송으로부터 좀 굉장히 안 좋은 그 반응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제 보복을 당했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이재하 PD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원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정작 재판에는 나오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 언론사가 뭐 다른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크기로 보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또 같은 방송국이다 보니까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눈을 갖고 있는 거 아닌지, 혹은 이 방송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비정규직 문제들은 다 공통적으로 일반화된 문제들이라고 지금 현재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좀 외면을 하는 건지, 뭐 어쨌든 뭐 그 보도 관련된 것은 뭐 각자 방송사의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보도들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함을 감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노동계 불평등 문제 발생하고 나면은 여기서 언론 전체가 많은 관심 갖고 보도하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거 문제 있다라고는 하지만 정작 언론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좀 침묵하는 이 상황,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이죠. 지금 사실 이건 한 명의 이야기를 떠나서 14년 동안 일했잖아요. 꾸준히 중간에 빠짐없이. 그러면 이 14년에 대한 의뢰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14년에 의뢰가 없다면 언젠가 그걸 우리가 당할 수가 있는데, 그냥 막상 그런 기사를 낸다면, 이런 걸 한다면 또 위에서 좀 약간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눈치이다 보니까 네.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 이럴 때는 오히려 더 많이 기사를 내야 되고 더 많이 좀 약간 신호를 줘야지 이 환경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 말씀은 한 번씩 좀 듣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네. 언론이 좀 사회개혁이라든가 발전에 좀 기여하는 좀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재하 PD 좀 비통한 죽음도 애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바람직한 방향, 뭐 제언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상훈 기자. 네, 뭐 지금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가 좀 사회적 이슈가 된 지가 좀 됐죠. 이 고 이한비 PD 같은 경우에도 뭐 TVN이란 방송사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분도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분은 본인 문제 때문도 있었지만 이 비정규직 문제를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을 이제 정리하라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여기에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낀 다음에 좀 그렇게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해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당시 이한비 PD의 문제도 보도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사들이 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그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뭐 모순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좀 솔직하게 좀 성찰하는 분위기도 같고 또 자기의 일을 자기의 또 치부를 또 자기 스스로 또 보도를 함으로써 좀 더 나은 회사 혹은 나아가서 이 회사가 좀 나아짐으로써 이 나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네,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파고 기자. 선생님 이제 그 일하는 그 사장님하고 그 노동자의 관계는 물론 뭐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사장님이 싫으면 언젠가 이제 그 관계를 끊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끊다는 자체가 인간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인간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관계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말씀드려야 되는데 또 이번에는 여러 가지 눈치를 보게 되는데 이걸 좀 우리가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